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또 공부를 하기 위해 모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 지금 긴 시간 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들이 좀 나오면 잠깐 일시정지 하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질 구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지질 구조는 우리가 5가지를 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습곡, 두 번째 단층, 세 번째 전리, 네 번째 부정압, 다섯 번째 관입과 포획입니다. 관입과 분출, 분출, 포획 이런 것들 상관없지만, 자, 이렇게 5가지 좀 알아두면 좋고요. 자, 습곡의 종류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습곡이 극단적으로 일어났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면 되고요. 단층의 종류 3가지 외워주시고, 전리 2가지, 부정압의 종류 4가지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관입과 분출을 통해서는 무엇이 무엇보다 먼저 생성되었을까, 나중에 생성되었을까,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습곡 먼저 보겠습니다. 자, 수능에선 무엇이 중요하냐면, 자, 습곡이 기본적으로 일어나려면, 자, 횡압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무슨 압력? 횡압력. 양옆에서 미는 힘이 작용해야 되는데 이게 딱딱하다면 뚝 끊깁니다. 즉 역단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하 깊은 곳에서 살짝 말랑말랑한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고온 고압 환경에서 잘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배사는 이렇게 위로 올라간 부분입니다. 자, 배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곳이 배사 축면이고 향사는 이렇게 들어간 곳입니다. 향사 축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 해봅시다. 자, 얘가 융기해가지고 배사 쪽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고 향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이 배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향사는 지층이 이렇게 휜 곳을 향사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향사는 또 볼 수 있는 방법이 좀 많은데, 자, 이런 상황 보겠습니다. 자, 습곡이 이렇게 형성됐는데, 자, 여기가 배사고 여기가 향사죠. 자, 나이 많은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나이 많은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자, 그런데 융기한 다음에 이렇게 깎인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융기한 다음에 깎인 상황.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다고 하면, 자, 배사인지 향사인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측리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는 방법은 배사는 이 축면을 기준으로 가장 가장 나이가 많은 지층이 보이게 됩니다. 배사 축면은. 반면에 향사는 여기가 2번이었죠. 가장 젊은 지층이 어리고 젊은 지층이 먼저 이 향사 축면에서 보이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배사인지 향사인지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사 축면, 향사 축면, 여기가 이렇게 깎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쭉 깎인다고 생각해 보면 보이시죠? 나이가 가장 많은 애가 드러난 곳이 배사고, 나이가 여기가 제일 어리죠? 어린 곳이 드러난 것이 향사입니다. 그래서 주변부로 갈수록 배사는 여기 깎였으니까 주변부로 갈수록 나이가 어려지고, 향사는 반면에 깎인 부분에서 축을 기준으로 주변부로 갈수록 나이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습곡이 나올 때는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런 식으로 깎인 상태에서 어디가 나이가 많고 적은지 이렇게 축을 이렇게 그은 다음에 나이 그래프를 줍니다. 나이가 어떻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이런 것들 보면서 추론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 종류는 몰라도 됩니다. 점점 경사 급해지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나이 많고, 그 다음 나이 많고, 그 다음 제일 어리고, 그 다음 나이가 어리고, 그 다음에 나이가 또 어리고.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깎인 다음에 이쪽을 봤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 1번, 2번, 3번 순이어야 되는데 3번, 2번이 나타나죠. 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선생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퇴적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퇴적 구조가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건열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 꺾였으니까 건열이 이렇게 역전돼서 나타나겠죠? 아, 그러면 여기는 역전됐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질 구조는 지층이 태어났을 때 산부인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질 구조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질적인 환경에 의해서 변화한 모습들, 즉 그 태어난 아기의 인생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적 구조와 지질 구조 서로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층은 선생님이 1단원에서 설명했으니까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판의 경계와 습곡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해령이니까 정단층 많이 나올 거고, 여기서는 변환단층, 주양이동 단층 나올 거고요. 자, 섭입대에서는 습곡과 역단층 많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횡압력이 작용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세 번째 전리입니다. 전리의 정의 먼저 알아둡시다. 암석 내에 형성된 틈이나 균열 같은 것들을 전리라고 하는데 두 가지 배웁니다. 주상전리, 판상전리. 주상전리는요, 자, 마그마가 분출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럼 분출할 때 식을 때 이렇게 질점을 기준으로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건 육각형이지만 이렇게 질점들이 이렇게 모이면서 성장할 때, 자, 육각형이 온전히 만들어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이렇게 중간에 깎이는 애들도 있고, 그러면 뭐 사각기둥이 되고 삼각기둥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둥 모양으로 형성된 틈들이 나오면 전리입니다. 판상전리는 반면에, 자, 화강암 같은 것들이 관입합니다. 그리고 융기하면서 이렇게 지표가 깎이면서 융기해요. 압력이 낮아지면서. 그럼 드러나면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벗겨지죠. 이런 것들 판상전리라고 합니다. 자, 부정합이 사실은 여기서 메인입니다. 부정합 그러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인접한 두 개의 지층, 상하 지층 사이에 큰 시간 차이가 있을 때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면이 부정합면인데요. 이거 선생님이랑 형성 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바다가 이렇게 있고 A, B, C가 순서대로 쌓였어요. 그럼 얘는 정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합이 아니다라고 해서 부정합인데요. 자, 첫 번째 이런 상황입니다. A가 퇴적돼요. 바다 밑에서 퇴적된다 했죠. 바다나 물입니다. 바다나 물에서 퇴적이 돼서 A가 퇴적되는데,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융기를 하게 돼요. 융기는 상대적인 거죠. 자, A가 해수면 밑 바깥으로 드러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A가 드러나면 A에서 침식이 작용하죠. 그럼 침식이 작용하면서 여기 윗면이 깎이게 됩니다. 자, 윗면이 깎이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여기서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가벼운 입자가 작은 퇴적물도 있고 입자가 큰 여감 같은 애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침강이 일어납니다. 자, 침강이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시 바다 밑으로 A가 있고, 자, 세 번째 B라는 애랑 C라는 애가 퇴적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작은 입자들은 다 날아가고 여감 같은 애들만 이 밑에 쌓입니다. 기저에 여감이 쌓여서 기저 여감이 쌓이고요. 그 위에 B가 쌓이고 그 위에 C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융기를 하게 되면 자, 이런 상황입니다. A가 있고 B, C 쌓이고 C는 다시 침식을 받겠죠? 그럼 침식 받고 여기 뭐 나무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융기했다를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융기는 몇 번 했죠? 융기는 2번 했습니다. 부정합은 몇 개 있죠? 1개. 여기 부정합면 있죠? 그리고 2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얘만 부정합이라서 1개입니다. 선생님, 얘는 왜 안 되나요? 얘도 울퉁불퉁한데요. 얘는 왜 안 되냐면 인접한 상하지층이 없잖아요. 인접한 상하지층이 있어야만 부정합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부정합면 주고
이렇게 기저역압을 주기도 하는데 자, 융기했다가 침강하면 부정압입니다. 융기했다가 침강하면 그 사이에 퇴적이 되지 않겠죠. 그럼 퇴적되지 않는다는 말은 긴 시간이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굳이 부정압면도 안 주고 기저역압도 안 주더라도 문제가 이렇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이렇게만 나타나더라도 얘와 얘 사이는 부정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융기와 침식이 반드시 일어나서 깎였고 긴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라고 해석해야죠. 뭐 이런 상황이겠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평한 애들이 습곡을 받아서 이렇게 휘었는데 융기한 다음에 깎인 다음에 다시 침강해서 쌓였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경사가 졌다면 긴 시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융기하고 침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라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사이에 융기하고 침강하는 이 사이에 부정압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네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 평행 부정압. 평행한데 기저역압이 좀 잘 나와주고 울퉁불퉁한 게 나와줍니다. 경사 부정압. 경사가 져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기저역압 있고 뭐 A, B 있고 이렇게 C 있습니다. B랑 C는 부정압인 거 알겠어요. A와 B는 경사 부정압인가요? A와 B는 경사 부정압이 아닙니다. 인접한 두 지층이 평행하죠? 그러니까 경사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인접한 두 지층 사이에 각도가 존재해야지 경사 부정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난정압. 난정압은 뭐냐면 화강암이 이렇게 관입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화성암과 퇴적암 사이에 있는 부정압을 난정압이라고 합니다. 자, 난정압 정말 수능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자, 화성암이 관입하거나 분출하고 깎이고 다시 침강해서 퇴적되는 데까지 그 다른 부정압보다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정압은 특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티는 안 나지만 부정압이다라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준정압이라고 하는데 판단 근거는 여기 뭐 화석이 서로 극단적으로 시대가 많이 차이 나면 시간 간격이 존재했구나. 비록 부정압면은 잘 보이지 않더라도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조륙, 조산, 심성압, 변성압 이런 것들 나타나는 거. 자, 부정압면 실생활에선 이렇게 나타납니다. 관입과 분출인데요. 관입은 A층과 C층이 있으면 이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게 관입입니다. 그러면 관입하면서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이미 있는 애들한테 열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접촉된 지점에 변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접촉 변성대가 나타나면서 동시에 A, C 사이를 파고드니까 A의 옷가락을 짚고 들어가고 C의 옷가락도 짚고 들어가기 때문에 A와 C의 암석들을 포획해서 가져갑니다. 이러한 암석들이 포획암입니다. 그러면 분출을 보겠습니다. 자, A가 있고 B가 분출하면 여기 A가 여기 접촉 변성대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C가 퇴적된다. 그렇다면 B의 기저영암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관입암과 화산의 차이가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생성 순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순서 어떻게 되죠? 자, 얘는 A가 생기고 C가 생기고 B가 관입한 거고요. 분출은요, A가 생기고 B가 분출한 다음에 C가 퇴적되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부정압면이 관측되니까 난정압이고요. 이 사이에 풍화 침식이 일어나야 되는 거겠죠. 자, 관입과 포획 방금 전에 선생님 설명했죠. 자, 그래서 뚫고 관입당한 암석이 오래전에 생성된 암석. 자, 그래서 순서 A, B, C, A, C, B 이렇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지질 구조인데 얘 뭐죠? 순서대로 쌓은 다음에 칼로 자르고 서서히 잡아당긴다. 장력이 작용하네요. 그럼 뭐죠? 정단층이겠네.
자, 기역에 해당하는 힘은 장력이니까 아니고요. 다는 지층의 침식 과정. 자, 잘랐으니까 침식 과정 맞죠? 그러면 침식했다가 다시 쌓인다는 말은 융기해서 침식되고 침강해서 쌓인다는 거니까 부정합이 나타나겠죠? 그럼 맞는 말이고 정답은 니은 디귿 5번. 2번 보겠습니다. 자, 습곡이 일어났네. 자, 극단적으로 습곡이 일어났네. 상반이 위로 올라갔네. 역단층이네요. 자, A에서는 향상인가요? 배사인가요? 자, 배사는 위로 이렇게 배가 불룩하게 올라가야 됐죠? 그러니까 향사가 맞고요. 나와 다에는 나이가 많은 지층 아래에 나이가 적은 지층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기 꺾였으니까 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자, 3번 위에 2번이 나타나기도 하네요. 자, 다도 마찬가지로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 2번, 3번. 그러면 나이가 많은 지층 아래에 나이가 적은 게 나타나기도 하네요. 아, 이럴 때 역전이 좀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가나다는 모두 횡압력에 의해서 형성된 거 맞죠? 정답은 5번. 3번.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지질 구조, 습곡과 단층이네요. 자, 가에서 위로 배가 불룩 배사 나타났죠. 나에서는 자, 단층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단층면을 따라 상반이 아래로 내려왔네요. 자, 이동한 게 아니라 아래로 이동하였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가와 나는 장력에 의해 형성되었다? 아니죠. 정답은 기역 하나인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나 이 문제 있잖아요. 사실은 원래 우리가 단층을 얘기할 때 지층이 쌓인 다음에 단층이 일어났다. 이걸로 상반 하반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얘는 다행히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돌리더라도 그렇게 각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큰 문제는 없지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극단적으로 뭐 휘어 있으면 얘를 이렇게 돌렸을 때 상반과 하반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층은 지층이 경사가 있고 난 이전에, 그러니까 지층이 경사가 지기 전에 형성되었다. 뭐 이런 힌트를 좀 줍니다. 다음 문제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나다는 주상절리 습곡 사층리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얘 사고, 얘는 습곡이고, 얘는 그리고 여기가 배사고 여기가 향사겠네요. 여기는 주상이겠네. 가는 사층리 퇴적암에 나타나는 구조, 퇴적 구조 네 가지 중 하나였죠. 나는 퇴적암을 횡압력을 받아 형성된다. 나는 습곡이니까 횡압력 받아서 형성되죠. 디귿 다는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암석이 지표로 융기할 때 형성된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죠? 판상전리에 대한 생성이죠. 판상전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3번. 5번. 자, 가와 나에 있는 관이밤과 포회감의 나이가 같다네요. 자, 얘 보겠습니다. 판단 근거 B 다음에 A가 관입했고요. 얘는 D가 포획압이니까 D가 먼저 생성되고 C가 D를 포획한 거겠죠. 근데 지금 A와 D의 나이가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B 다음에 A, D 나이 같고 그 다음에 C가 형성된 거겠네요. 자, A는 B를 관입한 거죠. 포획압은 디귿이다. 맞는 말이고요. 암석의 나이는 C가 가장 적은 거 맞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그림 가나다는 습곡 포획 전리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얘는 습곡, 얘는 전리. 그러면서도 주상 전리네요. 자, 얘는 포획인데 자, 포획감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A 다음에 B가 생성됐네요. 자, 기억. 가는 나보다 깊은 곳에서 형성되었다. 자, 가는 나보다
깊은 곳이죠. 주상절리는 분출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나는 수축 맞죠? 자, A는 B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맞는 말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가는 판의 경계를 나는 어느 단층 구조를 나타냈네요. 자, 상반이 내려갔으니까 정단층, 여기도 상반이 내려갔네. 정단층, 여기도 상반이 내려갔네. 정단층. 기억. A 지역에서는 주양이동 단층이 발달한다. 자, 여기가 해령이니까 해령과 해령 사이에 주양이동 단층 발달하죠. 자, 기억은 이 단층면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있으니까 하반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봐도 하반이겠네요. 디귿. 나는 C 지역에서가 B 지역에서보다 잘 나타난다. 자, 얘 어디서 나타나죠? 정단층이니까 B에서 더 잘 나타나겠죠. 그러면 A 지역, C 지역이 잘 나타난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정답은 1번. 12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볼게요. 자, 편마음이 포획됐고 얘는 지금 보니까 사암이 포획된 이런 상황이겠네요. 그러면 자, 가에서 보겠습니다. 자, 편마음이 먼저 포획됐으니까 편마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기저감이 나타나죠. 그러면 화강암이 나타난 다음에 부정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암이 나타나는 거겠네요. 가는. 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암이 포획암이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암이 먼저 생성됐는데 그 사이에 사암 사이에 부정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암이 있고 그 다음에 화강암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강암에 사암과 이암의 포획암이 다 나타나기 때문이죠. 기억. 가에서는 편마암은 화강암보다 먼저 생성된 거 맞죠? 니은. 나의 화강암에서는 사암과 이암이 포획암으로 나타난다. 자, 맞는 말입니다. 디귿. 가와 나에서는 모두 난정압이 나타난다. 자, 여기 난정압 나타나죠? 나타납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층 사이에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봅시다.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게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그 중간에 풍화 침식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안 됩니다.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지질 구조까지 마무리됐는데요. 우리 퇴적 구조, 지질 구조 잘 구분하면서 자, 문제를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